연료를 가득 넣고 달리면 연비가 안 좋다? 연료를 가득 채우면 차 무게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일부러 연료를 가득 채우지 않고 조금씩 자주 넣어가며 타는 경우가 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사실 그 효과는 1% 내외로 연비 절감 효과가 너무 미미해서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냥 만땅으로 채우고 다니자. 그게 정신건강에 더 이롭다. 평지에서도 무조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야 한다? 경사로의 경우 변속기를 피단으로만 놓으면 기어에 무리가 갈 수 있고 기어가 풀리는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주는 것이 당연히 좋다. 그러나 평지에선 변속기를 피단으로만 해도 내부에서 기어가 풀릴 일이 없기 때문에 굳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울 필요가 없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 동절기에는 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 라이닝 등이 결속된 상태로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절기에는 공회전을 해줘야 한다? 이는 잘못된 상식이라기보단 오래된 옛날 상식이다. 과거 엔진 기술이 발전하던 80년대쯤엔 기계식 엔진의 충분한 예열을 위해 시동이 걸린 뒤 몇 분씩이나 공회전을 해야 했지만 기술이 발전한 현대 엔진의 경우 그냥 시동만 걸고 10초만 있어도 엔진오일, 냉각수 온도 등이 곧바로 최적화된다. 따라서 동절기 별도의 공회전은 불필요하며 그냥 시동만 걸고 잠시 기다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세차를 아끼려면 비닐 커버를 벗기면 안 된다? 세차를 사신 분들 중에 세차인 기분을 오래 느끼고 싶어서 또는 때가 좀 덜 타게 쓰고 싶어서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세차 내부에 비닐 커버를 벗기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는 별로 좋지 못한 행동이다. 해당 비닐 커버에는 공장에서 나온 먼지 등이 그대로 있을 수 있고 혹여 비닐 속에 습기가 차게 되면 곰팡이와 세균 등이 생길 수 있게 된다. 엔진오일을 자주 갈아줘야 한다? 들리는 말마다 차이가 있지만 신차의 경우 1000km, 보통차의 경우 5000km 정도마다 엔진오일을 바꿔줘야 한다는 말이 있다. 특히 새 차의 경우 엔진 자체가 새 것이기 때문에 부품들이 길들여지면서 쇳가루가 많이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 엔진오일이 빨리 탁해진다는 묘하게 설득력 있는 근거까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고 그 정도의 쇳가루나 이물질의 경우 오일 필터에서 다 걸러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일 필터의 경우 교환 주기가 7000에서 1만 km 사이로 엔진오일 교환 주기인 1만 km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함께 세트로 묶어서 관리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하다. 에어컨을 약하게 쓰는데 연료가 절약된다? 차에서 에어컨을 켜게 되면 엔진의 힘과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비 소모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자면 에어컨을 켜는 것 자체가 연료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약하게 틀어놓는다고 연료 절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약하게 쓰는 것보다 짧고 강하게 틀어 온도를 확 낮추는 것이 연료를 더 아낄 수가 있다. 머플러에서 나오는 물은 냉각수가 새는 것이다. 차의 연료가 연소될 때 필연적으로 탄화수소가 발생한다. 이때 배기구로 배출되던 중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여 물이 생기게 되는데 보통 하절기의 경우 날씨가 덥기 때문에 연소실과 배기구가 달궈져 있어 물이 고이지 못하고 바로 증발하지만 동절기의 경우 연소실과 배기구가 냉각되어 있어 물이 고이게 되고 그 고인 것이 흘러나오게 되어 마치 냉각수가 새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도 가끔 눈물을 흘리듯 차도 가끔 눈물을 흘린다. 신차는 고속주행으로 길들여야 한다? 차가 주행을 시작하면 엔진을 비롯한 각종 부품이 맞물려가며 충격, 마찰 등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는데 이때 갓 나온 신차의 경우 이런 충격이나 마찰이 더 심하게 발생하여 내구성이 더 약해질 수 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한 헬린이한테 무리하게 고강도 운동을 시킬 경우 관절과 근육이 다치는 것과 같다. 코딩 광택을 하면 도장 수명이 늘어난다? 반대로 줄어들게 된다. 자동차 광택의 경우 연마제를 사용해 표면을 미세하게 깎은 뒤 왁스를 바르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히 도장 두께만 놓고 본다면 수명을 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축시키는 것이다. 연료등이 켜지면 바로 주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물론 차량이 멈추기 직전까지 운행한다면 엔진에 심각한 무리가 되겠지만 계기판에 표시되는 연료 경고등은 차량 최대 주유량의 10% 정도 수준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에서 최소 30에서 40km 정도는 더 달릴 수 있다. 광폭 타이어는 제동력이 좋다? 상황에 따라서 독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 넓은 마찰 면적 덕분에 일반 타이어보다 우수한 제동력과 그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코너링을 제공하지만 빗길에서의 경우 넓은 접지면만큼 수막 현상도 심해지기 때문에 차량 제동이 더 어려워진다. 빗길에서 타이어 공기압을 낮춰야 한다? 오히려 반대이다. 타이어 공기압을 낮출 경우 접지면이 늘어나서 수막 현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접지면이 낮아지고 제동이 어려워지게 된다. 이는 앞선 광폭 타이어와 비슷한 원리인데 따라서 10% 정도 타이어 공기압을 더 높여주는 것이 좋다. 참고로 눈길도 마찬가지다.
정차 중 기어 중립을 하면 연비가 좋아진다? 그러하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아니다. 기어 중립 시 D 상태보다 최대 38% 정도 연료 절감 효과가 있기는 한데, 그러나 결국 운행 중 사용하는 연료량이 아니라 몇 분의 신호대기 중 그 잠깐의 시간만큼만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 주행 시간과 연료 소모량을 따져본다면 체감이 불가능할 정도로 효율이 낮아서 연비 절감을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 잠깐 딴짓을 하다가 신호를 늦게 보고 급가속을 할 경우 중립 기어를 아꼈던 연료를 그대로 소모하게 된다. 또한 기어 변속이 잦을 경우 미션의 마모가 심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많다고 볼 수 있겠다. 내리막길에서 기어 중립을 하면 연비가 좋아진다? 연비 챙기려다 목숨을 잃을 수 있다. 내리막길에서 기어를 중립으로 놓으면 차량이 풋브레이크로만 제동되게 되어 제동이 더 어려워질 뿐더러 제동 부품 등에 무리를 주고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내리막길에서는 그냥 D 상태로 브레이크를 잡거나 저단 기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